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의 노숙 농성이 오늘로 200일째입니다. 상인들과 여수시 행정 간의 갈등까지 고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모든 구간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영호남 교류의 토대가 될지 주목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사고 뒤 급하게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사측과 상인들 간의 묵은 갈등이 또 한 해를 넘길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시 청산의 노숙농성도 오늘로 200일을 맞았는데요. 중재를 맡은 여수시와 상인들 간 갈등 구도까지 형성되면서 사태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 그리고 여수시 측의 입장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한파 속 대로변에서 시민들에게 생존권을 호소합니다. 노숙농성 200일. 계절이 3번이나 바뀔 동안 한치도 바뀌지 않은 현실은 울분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가운 곳에서 한파를 견디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운하죠. 많이 울었죠. 진짜 너무 우리 식구들 춥고 태풍에 5번이나 태풍 만났고. 상인들이 시청사 주차장 옆에 막사를 짓고 노숙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 5월 30일.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막상 현실 속 간극은 너무 컸습니다. 상인들은 밀린 공과금 액수가 제시되자마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산정액이라며 반발했고 그 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과금을 요구했는데 어제 최종 결론은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납부하라는 겁니다. 여수시도 일단 돈을 납부하라는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부과하는 공과금 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고 납부하고 뭐 받아야 할 돈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계 처리하자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농성 과정에서 상인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제시한 비가림막 임시 입점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건물에 이어주지 않으니까 아케이드라도 여수에서 주관이 있으니까 우리 좀 거기서 생존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소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 상인들하고는 반발, 또 주식회사하고 반발 그런 분쟁도 충분히 저희들은 이제 너무 당연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시정 질문과 10분 발언 등을 통해 거듭 행정의 중재를 요구했지만 여수시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납부를 못하겠다. 상인의 여러분, 계속 진행할까요? 상인의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답변을 못하니까 해결점이 좀 복잡해 보이고 난해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저는 답이 아니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정치인들이나 여수시 행정주체의 모습이 필요하다. 단전단수로 시장 내 분쟁이 표면화된 지 벌써 2년을 육박하고 노숙농성만도 200일을 넘겨가는 상황. 벼랑 끝 대치를 풀어줄 공감의 행정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경전선 광주 순천 간 전철화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전선 광주 순천 간 전철화 사업이 비용 편익 비율 0.88, 종합평가 0.653으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10월 말 실시 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전선 전 구간이 전철화돼 개통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4분이 소요되고 광주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 36분이면 갈 수 있어 영원한 문화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잦은 정체와 사고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국도 17호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9년부터 9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도 17호선 돌산 우두 사이 16.78km 구간에서 진행해 오던 공사가 오늘 마무리돼 사고 위험과 관광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던 광양 국도 2호선 대체도로 공사도 오늘 개통됐습니다.
이동 시간 단축과 물류 비용 절감으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순천에서 광양을 거쳐 하동까지 이르는 광양 국도 2호선. 그동안 많은 통행량에도 정체가 이어지고 굴곡진 도로가 반복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8년 가까이 추진됐던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막혔던 도로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단계적인 개통으로 총 거리 29.4km가 도심 외곽을 따라 뚫리게 돼 원활한 수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었던 중군 진정 구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간이 개통이 되면 순천에서 하동까지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줄게 됩니다. 1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교통 편의는 물론 물류 비용 절감 등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인근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물동량도 원활히 수송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전라남도의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역시 도로 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이 나아졌다고 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잇는 중추도로 개통에 양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국도는 선형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도 많았는데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영남 간 문화 및 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 등 기능 못지않게 남아있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규정속도 시속 80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데다 터널과 교각이 많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사용되던 국도 2호선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옮겨가면서 지속적인 유지와 함께 차량 분산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간선 도로망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회도로 개통이 지역 발전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건설교통부가 2019 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 등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국가계약법 규정상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가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정부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해왔습니다. 올해 순천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전라남도의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지식정보 문화산업과 해룡산단, 율촌산단 투자 등 모두 1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단 한 곳이던 투자 유치 기업이 올해 17군데로 늘었으며 규모는 1,44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낮 도로 한복판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트레일러가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트레일러에서 빠져나와 도주한 건데 이로 인해 사고 수습에만 6시간 가까이 걸려 이 일대 교통이 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주삼동의 고가도로에서 전도된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건 지난 13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 사고가 난 트레일러만 남기고 운전자가 사라진 겁니다. 가니까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차 유리는 안 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튕겨져 나가진 않았어요. 저희가 거기를 수색을 3-4번 돌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트레일러 운전자는 40살 A씨로 사고 직후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주한 A씨는 병원으로 향한 뒤 누군가 이송해준 것처럼 위장하려 했지만 혼자 도로에서 뛰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함께 수사망이 좁혀오자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인 점을 미뤄볼 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의 도주로 사고 수습이 지연되면서 인근 도로는 6시간가량 통제돼 이 일대를 지나던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뒤에 적재물이 이제 휘어지는 그 철판이에요. 네네. 부득이하게 이제 그 전면 통제를 했어요, 거기를. 11시 이전에 사고가 나서 5시 반 정도까지. 경찰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초 입주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했던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분양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13일 A건설사가 광양 송보 5차 아파트 입주민 2명을 상대로 낸 1심 항소재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을 최초 입주자만 우선 분양 대상자로 제한한 법령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해당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광양 송보 5차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한 입주민 19명이 분양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A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행위와 이로 인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행업체 업주, 순천시청 등과 함께 배달 종사자들의 준법 유도와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720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사고가 33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도사동 5천 부영아파트 주민 64만 원, 순천시 왕조 2동 대주아파트 102, 103, 106동 주민 61만 9천 원, 여수 좌수영 초등학교 학생 1동 53만 5,820원, 중앙초등학교 학생 1동 32만 5,700원, 고흥군 도양읍 북촌마을 어촌계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북촌마을 주민 30만 원, 순천시 도사동 야흥마을 주민 30만 원, 통장협의회 통장 1동 30만 원, 여수시 문수동 고정현 30만 원, 여수시 둔덕동 이통 주민 25만 원, 고흥군 도양읍 봉서마을 주민 20만 원, 순천시 왕조 2동 28통 이돈찬 20만 원, 여수시 쌍봉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회원 20만 원, 월산 경로당 회원 20만 원, 여천동 성산농악단 통장 20만 원, 여수시 미평동 소정경로당 11만 5천 원, 순천시 서면 구만마을 주민 11만 3,400원, 고흥군 도양읍 북촌마을 남노인회 10만 원, 부녀회 10만 원, 여노인회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삼통 최혜자 통장 및 주민 10만 원, 소라면 복산 삼리 주민 10만 원, 쌍봉동 월양 경로당 회원 10만 원, 전기인 30통장 10만 원, 순천시 서면 죽동마을 주민 6만 원, 여수시 신기동 신봉철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의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자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당분간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 지역 출마자들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보성농협의 문병환 조합장도 등록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31일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대의원 290여 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지며 전남과 경남, 경기도 등에서 모두 10여 명이 회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수 지역에 대규모 평생학습관이 건립돼 새해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강화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7일 개관하는 이순신 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이 함께 들어섬에 따라
모두 61개 강좌에서 1,500여 명을 모집해 내년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교육 희망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단독 학습관이 없어 진남체육공원 내 부설 학습관에서 소규모 부정기 프로그램만 운영해왔습니다. 올 겨울 순천만에 흑두루미 2,500여 마리와 가창오리 8천여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순천시는 올 겨울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2,5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은 가운데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가창오리 8천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월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창오리는 순천만에서 지난 2011년 3만여 마리가 관찰된 이후 대규모로 관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수시 삼산면 초도항 대합실 신축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국비 7억 원을 들여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친 뒤 오늘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갖춘 대합실을 신축했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